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우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쌤이에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노래는 설날에 부르는 동요인데요. 한국에서 이번 주가 바로 설 연휴였어요. 설날은 음력 1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이에요. 한국의 명절에는 대표적으로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명절 당일과 앞뒤로 하루씩 해서 총 3일을 쉬어요. 보통 명절 전날에 명절을 준비하고 명절 당일에는 가족들과 모여서 차례를 지내거나 식사를 해요. 그리고 명절 다음 날에는 정리도 하고 짐을 싸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흘을 쉬는 거예요. 올해의 경우 수요일이 음력 1월 1일 설날이니까 전날 화요일부터 다음날 목요일까지 공휴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월요일까지 쉬어서 나흘이 설 연휴였어요. 아, 그리고 제가 방금 사흘, 나흘이라고 말했는데 사흘은 4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이틀은 아시죠? 사흘, 나흘은 이 하루 이틀과 연결되는 표현으로 한국어로 날을 셀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흘은 3일을 의미하고 나흘은 4일을 의미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요. 한국어 고급 학습자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표현이니까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연휴 이야기로 돌아와서 주말과 공휴일 사이에 하루 평일이 있거나 주말이랑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임시로 하루 더 쉬게 해요. 이걸 임시 공휴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쉬는 날이 되었고 주말까지 하면 토, 일, 월, 화, 수, 목 총 엿새를 연속으로 쉬었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쉬는 날을 연휴라고 하는데요. 연휴는 연속된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명절 연휴에는 길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명절 연휴 때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연휴만 되면 공항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려서 붐비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진 가족들과 모여서 가족 행사를 하고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설날. 한국의 대표 명절인 설날에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리고 가족들마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습을 기준으로 설명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날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설과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을 같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명절이 다가오면 1, 2주 전부터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명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쉬는 날, 연휴가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어릴 때는 학교에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설레는 거죠. 하지만 꼭 공부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설렌다기보다는 명절이 주는 그런 행복한 느낌 때문에 설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도 이 행복한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명절에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모두 모여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보통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사촌들까지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면서 북적북적한 분위기 그리고 풍족한 분위기, 따뜻한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전부터 설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어디서 모이는지가 중요한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빠의 형제 중 가장 큰 형, 큰아버지 댁에서 보통 모여요. 그 집을 큰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기가 큰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형제 중에 가장 큰 형을 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큰아버지의 집을 큰 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절에 큰 집으로 가는 길, 고향으로 가는 길을 귀성길 또는 귀향길이라고 해요. 여기서 귀는 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귀성길의 성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이고 귀향길의 향은 고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귀성길, 귀향길이라고 하면 가족들을 보러 가는 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이 단어들은 일상 대화를 할 때보다는 뉴스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설 당일 전날에 이렇게 사촌들, 가족들이 큰 집에 모이면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다음날, 설날 당일에 차례를 지내기 위함인데요. 차례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고 차례를 지낼 때 차리는 상을 차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 전날에는 보통 차례상에 올라갈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차례상에는 닭고기나 소고기, 산적, 잡채나 전 등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올라가요. 그리고 설날에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떡국인데요. 여러분 혹시 떡국이 뭔지 아시나요? 떡국은 말 그대로 떡을 넣고 끓인 국인데요. 만두도 같이 넣어서 끓여 먹기도 해요. 이 떡국에 사용되는 떡은 길게 뽑아낸 하얀 떡인데요. 이 떡을 가래떡이라고 해요. 이 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떡국에 넣어서 먹는데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 가래떡의 모양에 숨어 있어요. 하얗고 긴 가래떡은 아프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가래떡을 얇게 썰었을 때는 동전 모양이 되기 때문에 풍족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인 설날에 건강하고 풍족한 한 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떡국을 먹는 거죠. 이렇게 보통 설 전날에는 차례상 음식들,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면서 보내요. 설 전날은 설날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설날이 되면 아침부터 바빠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한복을 입고 아니면 깔끔한 옷을 입고 어제 준비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해요. 차례상을 차리려면 준비할 게 많은데요. 먼저 차례 음식들을 담을 접시와 그릇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차례상,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들은 일반 접시랑 다른 제사를 위한 식기에 담아서 올려야 돼요. 보통 이렇게 생긴 나무로 된 식기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식기들을 꺼내고 닦은 후에 음식을 담아요. 그리고 음식들을 상에 올릴 때는 내 마음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순서,
위치에 맞게 음식을 배치해야 돼요. 이렇게 차례상이 준비되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차례를 지내는 것이 명절의 가장 큰 행사이자 명절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설날에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특히 돈을 벌지 않는 학생들한테는 더욱더 중요한 일인데요. 바로 세배입니다. 세배는 설날에 새해를 맞이해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문화인데요. 어른들이 앞에 앉아 계시면 그 아래 세대의 자녀들이 절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절을 하는데 이게 바로 세배예요. 이렇게 저희가 세배를 하고 나면 어른들께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말들을 덕담이라고 하는데요. 덕담은 상대방이 잘 되길 기원하면서 해주는 좋은 말들을 말해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설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요. 이렇게 어른들이 덕담을 해주시면 말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용돈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세배의 하이라이트죠. 새해에도 일이 잘 풀리라는 의미에서 덕담과 함께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용돈을 주는 어른의 입장이 되면 명절이 조금 부담될 수도 있지만 용돈을 받던 어릴 때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때가 용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큰 집도 가고, 할아버지 댁도 가고, 여기저기 친척들 집에 들릴 때마다 기분 좋게 열심히 세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배를 하고 받은 용돈은 세뱃돈이라고 해요. 세뱃돈을 받으면 복주머니라는 곳에 넣는데요. 복주머니는 한복에 있는 작고 알록달록한 주머니예요. 작은 물건이나 용돈 같은 걸 넣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보통은 세뱃돈을 넣는 용도로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실제로 복주머니는 아기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아기들은 아직 이 돈이 뭔지 잘 모르니까 형 누나들을 따라서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복주머니에 세뱃돈을 넣어주세요.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세배하는 순간이 기다려져서 설날이 다가오는 것이 설렜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설날 몇 주 전부터 세뱃돈을 받으면 뭐 할지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세뱃돈을 받은 설날 당일에 바로 사촌 언니 오빠들이랑 문구점에 가서 사고 싶었던 인형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난 후에 학교에 돌아가면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세뱃돈에 대한 것이었어요. 서로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로 뭐 할 건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세배까지 끝나게 되면 차려놨던 차례상의 음식들을 가족들이 다 같이 먹어요. 식사까지 끝나면 이제 설날의 공식적인 행사는 끝이 나요. 그러면 남은 음식들을 가족들이 나눠서 집으로 챙겨가요. 여기까지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는 등 명절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일들은 보통 남편,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끝난 후에 보통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머니의 가족들이 있는 외갓집에 가는데요. 외갓집에 가면 똑같이 외갓집 가족들께 세배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 돌아와요. 이렇게 여러 가족들을 만나서 세배하고 인사를 모두 드리면 설날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 다음 날, 연휴의 마지막 날에는 집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쉬면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요. 이렇게 하면 설 연휴 3일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설날 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설 전날에는 큰 집에 가서 차례상,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설 당일에는 차례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가족들과 식사도 해요. 마지막 날에는 집에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쉬어요. 어떤가요? 연휴라고 해도 생각보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설 연휴에는 뭘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설이나 명절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쉽게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명절 잘 보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절에는 보내다 라는 표현 말고 쇠다 라는 표현도 사용해요. 쇠다는 명절이나 기념일을 지내다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명절을 쇠다, 설을 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쇠다라는 표현은 고급 수준의 표현이라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으니까 한국 사람을 만나면 설은 잘 쇠셨어요? 설 잘 쇠고 왔어?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명절 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냈어요. 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니까 어떤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단어들과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날이나 명절에 옛날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댓글에 여러분 나라에 설날이랑 비슷한 명절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또 설날과 많이 다르지만 소개해주고 싶은 명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린 단어나 표현들이 많은데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캡처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